자, 방금 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이 떴습니다. 재판 결과는 검찰에 구형했던 그대로 3년 6개월의 실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모양입니다. 다만 김성태는 이화영과는 달리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없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는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량이 좀 너무 가벼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말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지 그냥 100억이 넘는 돈을 북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 돈 전부 다 북괴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그들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혹은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쓰였을 가능성이 큰데 고작 이 정도의 형량이라니. 근데 정작 당사자인 김성태는 재판을 받고 나온 후 기자들의 질문에 착잡하고 열심히 재판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서 항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던데, 이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음성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가 재판에 나와서 짧게 밝힌 소감.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착잡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형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입장. 변호사 오늘 같이 말씀하시죠. 나중에 말할 기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렇죠?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지은 죄가 있는데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형량이 매우 적다라 느껴지는데 여기서 항소를 한다라. 자, 어쨌든 대북송금의 주요 인물 셋,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이 중 이화영과 김성태 둘의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즉 이제는 이재명의 1심 판결만 남았다라는 얘기겠죠. 이재명의 재판 병합 신청, 본래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 병합을 시켜달라는 재판 지원 꼼수가 결국 먹히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대북송금 판결 역시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짧은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이 돼버리면 하염없이 재판이 질질 늘어지고 2027년 이재명의 다음 대권 도전 전까지도 1심 판결 나오지 않을 확률 대단히 높아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겠죠. 이재명의 개꼼수, 즉 재판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서 검찰은 이미 며칠 전 이재명의 재판 병합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즉 이재명의 재판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병합 신청을 법원이 받아선 안 된다.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 위례 사건은 심리가 맞춰질 경우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검찰의 말처럼 애초에 완전히 다른 사건, 이재명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생뚱맞은 대북송금을 얹혀달라고 요청한 셈이거든요.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 그리고 이 대북송금은 이미 수원지법에서 다른 피의자들, 즉 김성태와 이화영의 재판을 주재하고 있고 그냥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나도 맡게 되니까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올 거고 똑같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테니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의 꿈이 바스러질 테니 겁이 나는 거라고. 자, 이재명의 병합 요청 신청한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배당을 했다라고 했죠. 해당 사건의 주심은 이화영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던, 그리고 최강욱에게 유죄를 때렸던 서경환 대법관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일부 구성원들 중 일부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이 좌파 진보 성향을 띤 인물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금 전 김성태의 1심 결과가 수원지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의 병합 신청 사건을 맡은
대법관들도 이 소식을 접했을 거고 김성태 실형 선고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대법원장은 재판의 노골적 지연을 반드시 막겠다라고 수차례 말해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재명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만약 저거를 받아준다면 의도가 너무 명백한 이재명의 재판을 기필코 지연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즉 사법부까지도 이재명의 힘이 다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차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재명의 모든 사법 리스크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대북송금 게이트라고. 절대 용서해선 안 되고 사실상 이렇게 이재명이 재판을 기피하는 전략을 내비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재명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다? 대국민 반란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대해보자고요. 과연 법원이 이재명의 병합 신청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리고 이화영에 이어 김성태마저 실형이 뜬 지금 이 대북송금의 실체적인 핵 중심 이재명에 대해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오늘의 시아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